지난 8월 24일부터 9월 6일까지 IMF 연례협의단이 한국을 찾아 머물렀습니다. 한국의 경제 상황을 점검하기 위함이었는데요. 우리나라의 경제 상황은 하반기부터 회복세를 보일 것이다 전망하였습니다. 하지만 IMF에서조차 우리나라에 대해 경고의 메시지로 신경 쓰라고 이야기한 것이 있는데요. 바로 우리나라의 가계부채였습니다. 2분기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가계부채는 1748조 원을 넘어섰고요. 이는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3위를 차지할 만큼 가계부채가 많은 수치라고 합니다. 그런 와중에 패드워치에서는 미국이 9월에 금리 동결을 할 것이다 동결로 우세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하지만 최근 유가가 급등하게 되면서 인플레이션이 재점화됐다는 이야기가 오가는 가운데 파월 의장은 동결과 인상 중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요? 동결을 하게 된다면 얼마나 길게 유지할지에 대해 이후 발언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미국이 다가오는 20일에 금리 인상을 하게 된다면 이제는 우리나라도 외화 유출 리스크를 고려했을 때 인상을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9월 5일에 발표된 우리나라의 소비자 물가지수를 보고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한 달여 만에 1.10bp 다시 상승했다는 것은 이대로 두면 우리나라의 인플레이션 현상이 재점화될 수 있는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화폐 가치가 똥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나라도 인상을 미루면 안 될 것이고 통화정책기구에 맞는 기능을 해야 될 것입니다. 시간은 우리가 원하는 상황이 올 때까지 기다려주지 않으니까요. 부동산 때문에 쌓이는 가계부채와 높아진 부동산 가격 때문에 사회적으로 여러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출산율 같은 경우도 서울을 기준으로 출산율이 0.5명이라고 하는데 1세대가 30년쯤 되니까 300년이 지나면 5천만 인구가 50명이 남는다는 것이기 때문에 괜히 국가 소멸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리고 사실 자본주의 사회에서 가계부채는 과거부터 현재까지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적으로 지속될 수밖에 없는 문제일 수 있습니다. 다만 미래의 주역들이 시작도 전에 무기력한 상황으로 내몰린 만큼 돌파구가 필요한 시점인 것 같습니다. 이번 영상은 이것으로 마치고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릴게요.